자, 다음에 한글 맞춤법 44항 수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좀 동양하고 서양하고 달라가지고 좀 헷갈려요. 예, 우리가 저기 1억 있죠? 1억 같은 거는 공이 몇 개 붙나요? 예, 1억까지 공을 많이 붙여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공이 저 8개 붙어요. 8개.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그래서 요거는 천 단위로 이렇게 예, 저기 쉼표를 쓰죠. 예, 쉼표를 이제 붙여넣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1억 이런 식으로 이게 쓰는 건데 그런데 지금 동양 같은 경우에는 수를 셀 때 어떤 단위로 세는지 한번 보세요. 1, 10, 100, 1000. 그 다음에 만으로 넘어가죠. 만으로 넘어가는데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나요? 그 다음에 억으로 넘어가죠.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로 넘어가죠.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으로 넘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동양 숫자는 만 단위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만 단위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공을 몇 개 붙이느냐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는 만 단위로 이렇게 쓰면은 좀 쉬운데 이거는 지금 저기 천 단위로 쉼표를 찍고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억은 지금 공이 우리가 만 단위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이 그러니까 두 번 나와야 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이 8개가 나와야 공이 4개가 만이니까 8개가 나와야 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쉼표 붙이는 거 천 단위마다 쉼표 붙이는 서양의 개념과 그 다음에 만 단위마다 그렇게 범위가 단위가 달라지는 그런 동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띄어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만 단위마다 동양식으로 만 단위마다 띄어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찍지만 우리 한글 맞춤법은 만 단위마다 띄어쓴다라는 것, 예, 이거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44항 보시면 수를 적을 경우에는 만 단위로 쓴다에 따라서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런 식으로 만 단위마다 띄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라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자, 예를 보시면 일금 31만 5,678원정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금액을 적을 때는 만 단위마다 띄어쓰는 게 아니라 요 띄어써 버리면은 사기꾼들이 중간중간에 이상한 숫자를 기입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서로 거래하거나 그럴 때는 다 붙여 쓰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돈 176만 5천원임. 원래 만 띄고 5천원 이렇게 띄어써야겠죠. 띄어써야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붙여 쓴다. 금액 거래 이런 금액 적을 때는 변조를 막기 위해서 붙여 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2억 3,456만 7,898 요거는 그냥 금액이 아니라 수를 적은 거군요. 수를 적었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쓰는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로 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죠.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적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일금 31만 5,678원 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거는 이제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를 막기 위해서 붙여 쓴다에 따라서 요 띄어 쓰는 뒤에 것이 아니라 붙여 쓰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4페이지 제45항 한글 맞춤법 45항 접속 열거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쓴다. 그래서 국장 띄고 겸 띄고 과장 이런 식으로 두 말을 이어주는 이런 것들 다 앞뒤다 띄어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내지 스물 이런 식으로 앞뒤다 띄어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지가 열에서 스물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열이나 스물이란 뜻이에요. 예, 둘 중에 무슨 뜻입니까? 요 뜻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서 스물이란 뜻도 있고 열이나 스물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지라는 게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지를 사용하면 앞뒤 말 둘 다 띄어 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군, 대, 백군 앞뒤 다 띄어 쓰고요.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띄어 쓰고요. 이사장 및 이사들 앞뒤 다 띄었습니다. 및. 그 다음에 사과, 배, 귤 띄고 등등. 예, 그 다음에 사과, 배, 띄고 등속. 예, 이건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산, 광주, 띄고 등지. 이런 거는 그런 지역 같은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등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들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의존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앞에 거 띄어 쓴다고, 예, 그렇게 말할 수 띄어 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국장 겸 과장, 요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을 겸한 국장이란 뜻이네요. 과장을 겸한 국장.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이 사실은 과장을 겸하다 라는 식으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에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에서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사용되므로 그래서 의존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겸이, 예, 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상 요게 그걸로 의존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뭐 앞뒤 다 띄어 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열 내지 스물, 열 띄고 내지 스물,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맞겠군요.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책상, 걸상 띄고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띄어서 주는 게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46항 보시겠습니다. 단음절 단어 이어쓰기, 띄어쓰기. 이어쓰기 아니라 띄어쓰기. 미안합니다. 자, 한글 맞춤법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사실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게 한 글자씩 다 띄었으면은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그래서 순수 미용상의 이유로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46항에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이 규정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그때 그곳 이런 식으로 원래 네 글자 다 띄었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때 그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좀 더 큰 것 이런 것도 좀 더와 큰 것 붙여 쓰는 것 허용했고요. 이 말, 저 말 이것도 이 말과 저 말 붙여 쓰는 거 허용했고요. 한 입, 두 입 이것도 한 입, 두 입, 한 입과 두 입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원래 1박 2일 이런 식으로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1박 붙이고 2일 붙이는 것 가능합니다. 3박 붙이고 4일 3박 붙이고 4일 붙여 쓰는 것 허용해요. 예, 그러니까 요게 하여간 좀 미용상의 이유로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요거 지금 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번호 좀 붙여주세요. 1번. 예. 붙였을 수 있는 것 1번입니다. 붙였을 수 있는 것 1번 관형사와 명사. 예.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부사. 예. 그래서 이렇게 단음절로 연이어 나타날 때도 다 붙여 쓰는 게 아니고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일 때 이런 경우에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 예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새 집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훨씬 더 큰을 붙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같은 경우에는 부사고요. 큰 같은 경우는 관형사거든요.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더 큰은 안 되고요. 새 집은 가능해요. 새는 관형사, 집은 명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붙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였을 수 있는 거 두 개 배웠죠?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인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큰은 못 붙이지만 새 집은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세의 책상 이것도 볼 때 더 큰 요게 더는 부사, 큰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붙였을 수 없고요. 이세 요 둘 다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관형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세, 책상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X를 쳐놨고요. 자, 그 다음에 처럼 한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사와 부사인 경우라도 1번 관형어와 관형어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관형어와 관형어 이번엔 붙여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붙여 쓸 수 없는 경우 1번 관형어와 관형어는 못 붙여 쓰고요. 아까 전에 이세처럼 그 다음에 부사와 관형어 아까의 더 큰처럼 2번 부사와 관형어도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어는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또 3번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자 예를 보시면 더 못 간다 더 못 이거 부사와 부사 인데 이게 그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아까 전에 부사와 부사 같은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다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용례 아랫줄 읽겠습니다. 용례 아랫줄 읽겠습니다. 와 같이 3번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부사와 부사의 경우에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는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더 못 간다의 더 못. 더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는 그 다음에 못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비슷한 것이어야 붙여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꾀안 온다. 꾀안 같은 경우도 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안은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미가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 유형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늘 더 먹는다. 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같은 경우는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또 의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부사와 부사지만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비슷한 것끼리만 부사와 부사의 경우에는 의미적 유형이 비슷한 것끼리만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설이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그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한 개 할 때 요게 그 한 개 이렇게 띄어쓰는 게 요게 일단은 원칙이죠. 그래서 요 한 개 이렇게 하여간 용례를 보니까 하여간 적어도 세 글자 이상이 나와야 그 단음절로 된 세 글자 이상이 나와야 좀 붙여 쓰든지 말든지 요런 거를 좀 그거 할 수 있겠군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한 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경우는 띄어써야 됩니다. 두 글자니까 띄어써 주시고 자, 다음에 내 것, 네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것이라고 제가 발음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 것이죠. 내 것과 내 것 이런 식으로 발음 사실 다르게 해야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미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것은 발음을 좀 크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내 것 이래야 되고 내 것 할 때는 좀 입을 작게 하면서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만 누가 내 것 이렇게 발음을 입을 크게 하면서 발음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 것 다 똑같이 그 유로 작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다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다르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만 발음을 한국에서는 이제 발음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냐 이게 옆으로 걷는 개냐 멍멍 짖는 개냐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지 발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없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내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것도 네 글자네요. 네 글자니까 서로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서로 붙여 쓰는 이런 것 허용을 해서 그래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 쓰는 앞에 것도 맞고요. 띄어 쓰는 뒤에 게 원칙으로서 뒤에 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 미용상의 이유로 그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더 같은 경우에는 부사와 부사네요. 그리고 좀 같은 경우에도 정도를 나타내고 더 같은 경우에도 정도를 비교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의미 유형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은 경우는 붙여 쓰는 것 허용이 돼요. 그래서 붙여 쓴 앞에 것도 맞고 띄어 쓴 뒤에 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이세 책상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세 요거 둘 다 관형어와 관형어네요. 관형어와 관형어는 붙여 쓸 수 없다에 따라서 그래서 뒤에 게 맞겠습니다. 이 띄고 세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그 다음에 더 큰 요것도 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고 그 다음에 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거죠.
관형사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부사와 관형어 붙였을 수 없다에 따라서 뒤에 것만 띄어쓴 뒤에 것만 맞고요. 그 다음에 더 못 간다. 이렇게 더와 못 둘 다 부사입니다만 부사와 부사의 경우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 더는 비교, 정도. 예, 그 다음에 못 같은 경우는 부정.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둘 다 붙였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띄어쓰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5페이지 제3절 보조용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용언 지금 시간이 좀 약간 남아서 예, 그래서 뭐 약간 요거 저기 그 1, 2교시도 그렇게 길게 한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3교시는 좀 시간을 너무 이렇게 빨리 그 중단하면 예, 하여간 뭐 그래도 그 수업 들으시는 또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그 한글맞춤법 47항 그 보조용언 띄어쓰기에 그 저기 제 47항과 그 아래 용례까지만 다루고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7항 보조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용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보조용언. 예. 용언을 다른 말로 동사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동사로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 보조동사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자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요? 바로 조동사입니다. 보조용어는 조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must라든지 will이라든지 이런 거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보조용어 조동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불이 꺼져간다, 가다 이런 식으로 내 힘으로 막아낸다, 아내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어미와 뒤에 있는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보조 용언,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그 보조 동사가 한국에서는 어미와 그래 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사이를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요거 지금 저기 47항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을 깨뜨려 띄고 버렸다. 예, 그 다음에 비가 올 띄고 듯하다. 이런 식으로 원래 다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렇지만 그 47항 내용에 47항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붙였음도 허용한다. 허용한다에 따라서 붙여 쓰는 것, 기억, 니은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이 꺼져 띄고 간다. 이것도 맞고요. 띄는 것도 맞고 불이 꺼져간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맞고요. 내 힘으로 막아 띄고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이렇게 띄고 붙이는 것 둘 다 맞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예, 붙여 쓰는 것 가능하고요.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붙여 쓰는 것 가능합니다. 비가 올 듯하다. 붙여 쓰는 것 가능하고요. 그 일은 할 만하다. 붙여 쓰는 것 가능합니다. 일이 될 법하다. 붙여 쓰는 것 가능하고요. 비가 올 성쉽다. 붙여 쓰는 것 가능하고 잘 아는 척한다. 예, 붙여 쓰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의미가 또 있죠. 그 저 보조 동사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꺼져가다, 어가다가 무슨 뜻입니까? 예, 어가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저기 영어의 be 플러스 ing 예,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예, 그런 것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 힘으로 막아낸다. 아내다 같은 경우는 완료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다. 아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다, 어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해, 혜택을 주는 것, 시해를 베풀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어버리다. 이것은 단행, 확실하게 화끈해버리는 것,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것, 이런 단행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가 올 듯하다, 요거는 추측이죠. 추측. 그 다음에 그 일은 할만하다, 일만하다는 가치를 나타내고 일이 될 법하다, 이거는 추측. 비가 올성 쉽다, 이것도 추측. 잘 아는 척한다, 이것은 은척하다는 이거는 가장 실제로 안 했는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가장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조용언도 다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붙여 쓸 수도 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바로 요 지금 방금 배운 4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우리 후반기에도 또 열심히 또 파이팅하면서 수업을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